심지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제가 BPS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방문 판매 서비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뉴스라도 한 번 더 보시고, 뭐 뉴스가 어려우면 뭐 종토방이라도 들어가서 흑산병, 적산병까지 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외우는 게 맞나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현타가 옵니다. 이건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된 그 아주 특별하고 귀한 정보는 그 옆집 김씨 아저씨가 어제 들은 정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날은 570만 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필요한 5가지. 지난 투표에서 보면 그 주식 투자를 하는 10명 중 7명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같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머지 3명은 돈을 벌고 있을까요? 본론에 앞서서 먼저 이 투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게 됐든 뭐 그때도 비율은 얼추 비슷합니다. 7명은 돈을 잃으면서 시작하고 3명은 벌면서 시작하고 그런데 말이죠. 그 주식 투자 기간이 이제 길어질수록 꾸준하게 손실을 이어가는 분들은 기본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오버를 하자면 공부할 거면 차라리 딴 거 한다. 그런 마음으로 주식은 이제 도박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자꾸 이제 공부하니까 이제 뭔가 가슴이 좀 답답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공부라고 해서 뭐 학교 공부처럼 막 줄쳐가면서 외우고 뭐 어려운 공식이나 숫자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관심을 갖는 것도 공부고요. 그 관심을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목표가 뭔지, 뭐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시점까지 투자를 지속할 건지 판단하는 거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그 오늘 주제인 그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면 전문가들처럼 엄청 깊이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2번, 3번 항목인 기술지표 공부나 뭐 작전 세력의 패턴에 대한 공부를 단 1도 하기 싫다면, 그리고 이제 죽어도 장투만 고집할 건데 몰빵까지 할 거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들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기업 오너의 취향까지도 알아내서 그 오너가 오늘 소주를 먹으면 매도하고 와인을 마시면 이제 매수하는 그 일명 그 팬클럽 매매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주식 인생 전체에서 그 손실이 큰 분들 중 이 영상을 이제 보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로 공부할 거면 주식 안 한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길보다는 여러분들과 맞는 길을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항목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그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뭘 해왔고 어떤 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성분이 뭔데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식약청 절차는 어떻게 되고 뭐 예상 매출액은 얼마인데 지금 ROA, ROE는 몇 프로고 뭐 PER, PBR이 높네 안 높네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까지 다 알아야 되는 줄 알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매번 투자할 때마다 저런 거 다 신경 쓰면 한 주도 매수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제가 BPS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방문 판매 서비스, 뭐 방판소년단이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런 거는 저 멀리 이제 치워두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가 그냥 뭐 제약사인가 보다로 끝내지는 마시고요. 두통약을 만드는 회사인지 뭐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인지 아니면 뭐 원료 제조가 메인인지 뭐 시판약이 메인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뭐 국내 최초 뭐 그런 특수한 타이틀이 걸려 있는지,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남으면 요즘 해당 섹터의 흐름이나 뭐 분위기는 어떤지 정도까지는 알아보시면 좋은데, 그런 걸 뭐 하루에 다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에서 똥 쌀 때 뭐 틱톡, 인스타 같은 거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뉴스라도 한 번 더 보시고, 뭐 뉴스가 어려우면 뭐 종토방이라도 들어가서 그 분위기라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1번 항목의 필요 수치는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들어갔다가 일주일 내로 매도할 건데요. 뭐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몰라도 되는데, 그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30% 맞고 탈출을 못하면 그때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캔들, 거래량, 매매 동향 등의 기본적인 지표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면서 나도 오늘은 뭐 캔들, 봉차트 한번 공부해볼까 하면서 그 관련 자료들을 찾아본 경험이 한 번 이상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뭐 네이버, 유튜브 할 것 없이 강의가 쏟아져 나옵니다. 뭐 망치형 캔들, 교수형 캔들, 뭐 상승 잉태형, 샛별형, 장악형, 뭐 십자형 들어가면 뭐 비석형, 잠자리형까지 뭐 세분화되고 뭐 흑산병, 적산병까지 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외우는 게 맞나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현타가 옵니다. 뭐 성격이 상당히 밝고 뭐 긍정적인 분들은 뭐 캔들 패턴 몇 개 이제 공부한 걸로 뭐 오케이 뭐 오늘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돈을 벌어보는 거야 이제 하고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찌발 하나도 안 맞아. 장악형 캔들이나 적산병 나오면 올라간다 그래서 투자했는데 나만 사면 내려오네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뭐 이평선 정배열되면 뭐 그건 진짜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막 하락 전환해서 지금 마이너스 30% 넘어요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보통은 거기서 이제 차트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데 끈기가 좀 있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그 거래량과 뭐 캔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발견하고 뭐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아, 지난번에는 이거를 몰라서 당한 거였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이제 거래량까지 딱 맞는 그 캔들을 찾아서 들어간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액 투자한 거는 막 상승하고 지난번 그 손실을 메꿔보겠다고 크게 들어간 건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기서라도 이제 멈추면 다행인데 이제 오기를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 10만원 넣은 A 종목은 막 10% 20% 올라가는데 1000만원 넣은 그 B 종목은 하락하니까 이제 짜증도 나고 해서 그 하락한 B 종목을 그 손절하고 그 돈을 이제 상승하는 그 A 종목에 불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때부터 이제 잘 가던 그 A 종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초기 시드에 그 몇십 배를 불타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수익이 이제 순식간에 이제 손실로 바뀝니다. 그렇게 뭐 자멸하면서 담배를 피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뭐 게임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달래다가 문득 이제 아까 손절했던 그 B 종목이 이제 궁금해져서 찾아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피던 담배 던지고 술잔 던지고 키보드 부셔버리는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손절했던 그 B 종목이 상한가에 잠겼거든요. 뭐 이런 설명이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보통 뭐 상한가, 하한가, 뭐 타이밍 등이 이제 극단적이지만 않을 뿐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어이없는 그 경험이 왜 반복되는가? 그거는 그 차트 몇 개를 그것도 어설프게 단편적으로 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차트라는 게 그 과거의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거지 미래를 보여주는 절대적 지표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말 그대로 이제 예측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차트 모양이나 데이터만을 가지고 결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 차트를 전혀 안 보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그냥 뉴스나 소문을 듣고 매수를 하실 겁니다. 그러다 매도는 언제 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신한테 뭔가 돈다운 이제 수익이 나야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미 있는 수익을 기다리다가 반대로 이제 하락해서 손절을 하는 경우일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살 때는 뭐 좋다 나쁘다 허공에 떠다니는 소리를 듣고 사는 거고요. 파는 타이밍은 의미 있는 수익이 나거나 손절하는 경우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TV에 나오는 뉴스들이나 정보들은 정확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 주식판에는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많고요. 만약 어떤 정보가 뭐 특별한 정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다른 영상에서 나눌 얘기인데 말 나온 김에 한마디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된 그 아주 특별하고 귀한 정보는 그 옆집 김씨 아저씨가 어제 들은 정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알게 되기 전까지 그 정보는 진짜 꽤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는 뭐냐? 그냥 뉴스나 소문만 듣고 사고 파는 거 말고는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분들에게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게 차트고요. 큰 수익이나 손절이라는 그 두 개의 매도 기준만 있었던 분들에게 다양한 매도 시점을 제공하는 게 차트입니다.
참고로 그 여러분들 그 주식에서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 또는 뭐 주식 초보들과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자신만의 기준이나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나 고수라는 말을 듣는 거고요. 그때그때 매번 뉴스나 소문만 듣고 또는 뭐 그냥 분위기나 뭐 기분에 휩쓸려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하수, 초보라는 이제 말을 듣는 겁니다. 아무튼 뭐 초보나 하수였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뭐 전문가나 고수가 될 수는 없어도 제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 2보라고 하는 그 바보, 초보 딱지는 뗄 수 있고요. 사수 하위 영역에 있는 하수는 중수, 중수는 이제 고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수 그 최상위에 있는 그 초고수는 뭘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타고난 기질 플러스 경험이 이제 누적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주식에는 그 차트라고 부르는 정말 많은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추세 지표, 뭐 모멘텀 지표, 거래량 지표, 뭐 시장 강도 지표 등등이 있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세부적으로 뭐 볼린저 밴드, 뭐 스토캐스틱, RSI, 뭐 RCI, MACD, OBV 등등 이름도 다 못 외울 정도로 많은 그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이 차트가 좋네, 뭐 저 차트가 좋네, 그리고 뭐 이 차트가 좀 더 정확하네 하는 말들을 하는데 차트에는 뭐가 더 좋고 나쁘고 뭐 정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나랑 맞는 차트, 안 맞는 차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이 더 가는 차트, 정이 안 가는 차트가 있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자기랑 맞는 차트나 정이 가는 그 차트 몇 개만, 그러니까 여러 개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몇 개만 선택해서 기준을 잡고 참고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전문가들처럼 그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준이나 원칙을 세우고 매매하면 좋은 게 또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다음 투자에 그 참고할 수 있는 나만의 매매 데이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그 매매 데이터가 쌓이면 매매가 이제 상당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손실이 나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건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지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이제 종목 하나를 예로 들어서 이제 뭐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느낌, 뭐 흐름이 이렇다 하는 걸 보여드림과 동시에 매매 기준이나 원칙이 없던 분들에게 작은 기준 하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종목의 일봉이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 초보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일봉 차트고 아래에는 이제 뭐 거래량 차트라는 것만 알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뭐 초같이 생겼다고 해서 뭐 캔들 차트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막대기 하나가 하루의 주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뭐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까지 움직였다가 뭐 얼마에 끝났는지 정보가 있는 건데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이제 거래량이 많았던 날인데 다른 날은 하루 거래량이 이제 10만 주가 안 되는 날도 많고 좀 많이 나온 날도 뭐 20에서 50만 주 사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날은 570만 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뭐 영망치형, 뭐 삿바형, 유성형, 뭐 어쩌고저쩌고 대입하다 보면 또 이평선이 어디를 돌파했네, 안 했네, 뭐 MACD가 하단에서 반등을 하네, 만에 하게 되고 공부가 좀 되는 분들은 갑자기 생뚱맞게 그 재무 쪽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ROA, ROE, 뭐 PBR, PER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앞에 그 차트 공부한 거 그 잔뜩 머릿속에 넣어놨는데 뒤에 또 이런 어려운 게 나오니까 며칠 지나면 이제 앞에 거 다 까먹거나 실제로 그 차트 대입해서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이게 뭐라 그랬지 하면서 이제 다시 한참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뭐 졸리고 피곤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은 그냥 이게 이런 느낌이다 정도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졸리면 안 되니까. 이날 보시면 평소보다 50배가 넘는 그 570만 주의 거래가 터졌는데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걸 보고 누군가는 뭐 세력이 올리려고 했는데 매도가 너무 많아서 이제 실패했다고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뭐 그 제가 이전 방송인가 전전 방송에서 얘기한 그 쌀자루 찌르기로 매집을 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 그 초보분들은 이런 차트에서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차트에서는 이런 두 가지 관점밖에 없나요? 두 가지 관점에서 파생된 몇 가지 관점들이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또 잡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일단 안 자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쉽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제 여기 당일날은 그냥 다 예측이지 실제로 왜 저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지켜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이거래일 연속으로 긴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합니다. 보통 차트를 대충 공부한 사람들은 거래량 터지는 윗꼬리 이후에 긴 음봉 나오면서 최저점까지 갱신하는 하락이 나오면 대부분 무조건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그 이제 사자의 심장을 장착하신 분들은 또 저기서 사요. 특별한 악재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 최저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기도 하거든요. 반면 고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아직 저 윗꼬리와 대량 거래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3거래일째 되는 날 그 또 하락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와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나 손절을 고민하는 초보분들은 다음 두 관점으로 또 나눠집니다. 하나는 저점에서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으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자리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거래량 없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일단 그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래량 이퀄 힘, 파워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힘없는 반등이라 언제든 저 자리를 뚫고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고요. 반대로 이제 매도세가 없어서 그 작은 매수에도 저렇게 올라올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해볼만 하거든요. 손절가를 그 종가 기준 이 정도 부근으로 명확하게 이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고수 이상 분들은 여기서도 일단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거래량을 동반한 저 윗꼬리가 개인들이 물려있는 꼬리인지 아니면 세력이 물량을 매집한 자리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만약 저 윗꼬리가 개인들이 미친 듯이 몰려있는 곳이라면 하락했다가 반등할 경우 저 부근에 가까워질수록 매도 거래가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그 다수의 개인들은 여기 1,600원, 1,700원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30%씩 하락했다가 본전으로 돌아오면 그럼 10명 중 5명 이상은 일부라도 매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라가는 족족 매도를 쏟아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1,600원을 넘어갔던 이 두 날 그 거래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나왔고 앞선 내용을 그 증명하듯이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그 뒤 며칠 동안 좀 더 상승을 하는데 거래는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기서 물렸던 개인들의 물량이 다 나왔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단타 고수들이 진입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력은 어떻게 해요? 며칠 뒤에 또 떨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진짜 뭐 하락하나 보다 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이제 늘어질 수도 있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단타하는 사람들은 그냥 손절하고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세력은 뭐 추매도 하고 남은 개인들도 떨궈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립니다. 그러다 이제 며칠 뒤 다시 상승을 합니다. 한 일주일간 하락을 시킨 주가를 이틀 만에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거래는 좀 나옵니다만 앞에 이제 이 거래량에 비하면 이제 큰 의미는 없는 수준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매수를 결정하는 고수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제 며칠 횡보를 하다가 이날 이제 한번 확 밀었다가 다시 끌어올렸죠. 이날 뭐 잠깐 그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밀렸는지 아니면 어디서 물량을 쏟아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받치기 위해서 끌어당긴 거니까요. 아마 이 종목을 관찰하던 고수라면 그 이날 종가나 다음 날에 의미 있는 매수를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 시점에 진입하는 고수들은 보통 손절가를 여기랑 여기 두 곳 정도로 잡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저기 윗꼬리를 채우면서 단계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래는 이제 평소보다 더 나올 수밖에 없고요. 중단기 투자였다면 그 앞에 윗꼬리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이 양봉에서부터는 이제 분할로 매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장투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하나에 뭐 사활을 거는 뭐 고수가 아니라면 이쯤에서는 일부 익절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1,6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수익률이 20%가 넘으니까요. 아무튼 이 종목은 그 큰 거래 없이 이제 주가가 줄줄줄 흘러내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수 이상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대형 거래가 터진 날을 기준으로 최저점과 최고점 중간인 1,600원 정도를 이제 세력의 매집 평단으로 보고 큰 거래가 없는 상태로 해당 가격대가 뚫리지만 않는다면 이제 큰 상승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이제 1,600원 부근만 오면 주가가 튀어 올라갑니다. 빵, 빵, 빵 이렇게.
이쯤 되면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하는 고수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 앞에 있는 570만 주는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이틀 동안 이제 1200만 주와 2300만 주, 총 3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초대형 거래죠. 이 정도 거래에서 윗꼬리까지 이렇게 달리면 하수, 중수, 고수 할 것 없이 거의 다 이제 익절을 위한 매도를 시작할 거고, 전량 매도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잠깐 조정받고 다시 또 700만 주 가까이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 윗꼬리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머리가 터지는 구간이에요. 초대형 거래의 이평선까지 정배열 느낌으로 모여 있으니 대상승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가 어찌됐든 그 단기 전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3번이나 빡세게 달렸으니 상승이 힘들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각자 판단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결정할 텐데, 아무튼 뒤를 이어가 보면 주가가 또 줄줄 흘러요. 중간에 직전 지지 구간이었던 곳에서 잠시 민기적거리긴 하는데 보란 듯이 장대 음봉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시점에서는 또 두 가지 관점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570만 주 터진 전날 진입한 세력이 최근 대형 거래 터진 3거래일에 걸쳐서 다 정리하고 나갔기 때문에 일단 그 최저점인 1180원 부근까지는 그대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서 진입한 세력들 평단이 진짜 낮아봤자 1,500원쯤인데 2,000원에 다 팔고 나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건 분명 장기 작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그림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이 종목 하나에 사활을 건 투자자들 빼고는 대부분 손절을 하실 겁니다. 아무튼 그러다 이날 보시면 지지 구간이었던 여기를 살짝 깨는 듯 하더니 종가에서는 끌어올려 버렸네? 여기도 이제 기존 단기 지지선이 있는 그 특정 구간이기 때문에 관점이 두 개로 갈립니다. 하나는 이제 지지 구간이라서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세력이 지켜야 하는 가격대는 여기일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안 깰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는 이제 고수들도 그 관점이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두 관점 다 틀린 예측은 없으니까요. 적어도 이 당일날은 말이죠. 이후에 주가가 이 가격대에서 반등을 하면 후자가 맞게 되는 거고, 지지고 뭐고 다 깨고 내려가면 전자가 맞는 거죠. 그 어떤 고수, 초고수도 미래를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차트 공부는 왜 해요? 오, 질문 타이밍 좋아요. 이런저런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특정 구간에서는 관점이 갈리는 이제 구간이 있는데, 그 관점이 수십, 수백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아무리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움직인다고 하지만 사람이 100m를 1초에 뛸 수 없고 50m를 점프할 수 없고 100층에서 뛰어내려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주가도 그 절대적인 그 흐름 자체와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주식이라는 게 자연방에서는 사고 파는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작전방에서는 이제 세력의 자본과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테두리는 있다는 얘기인데, 주식 고수의 영역으로 갈수록 그 차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몇 개 내외로 좁혀진다는 사실이 그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차트를 분석한 정도의 기준이나 원칙만 있어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고, 주식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어야만 주식으로 돈을 버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이 차트에서 큰 손실이 나려면 이런 자리, 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야 하는데,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린 내용만 이해를 해도 저런 자리에서 매수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저런 자리에서 매수했는데 바로 급등해서 돈 버는 사람도 봤는데요? 살다가 보면 어쩌다 촉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권 사듯이 했는데 맞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의 매번 그런 자리에만 들어가서 돈을 버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초능력을 쓰거나 작전 세력이 아니라면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적으로 이제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상당히 희박할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필요한 5가지 중에 이제 1, 2번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이제 3, 4, 5 항목에 대해서 오늘처럼 이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테니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종목 뒤에 어떻게 됐는지 봐야죠. 다음 날부터 바로 이틀 연속 급등을 했네요. 17거래일 동안 하락한 구간을 단 이틀 만에 메꾸는데 거래량도 없고, 제가 이 종목을 이때 봤었으면 손절 라인은 이제 이 정도로 잡고 급등 첫날 종가에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분할 매도를 하다가 직전 그 대량 거래가 터졌던 매물대에서 이런 양봉이 나오는 날은 추매를 했을 것 같고요. 이 두 날은 이제 관망을 하다가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 양봉날 종가에서 추매를 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달드린 기준과 원칙의 관점으로 볼 때 여기 그 대형 거래 중 대부분이 일반 개인들의 매물이었다면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또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큰 거래 없이 아예 통과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날은 갑자기 음봉이 그것도 앞에 양봉을 통째로 그 잡아먹는 그 공포의 그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왔는데 고수분들 중에서 사자의 심장이 장착되어 있다면 뭐 21선, 61선 골든 크로스도 나왔겠다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랑 비슷한 자리니까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아니에요? 모양이나 이제 주가가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저기와는 완전 다른 자리입니다. 아무튼 쭉쭉쭉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저는 한 주 정도만 정찰병으로 놔두고 다 팔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날 17%짜리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뒤늦게 진입한 개인들은 거의 뭐 정신착란을 일으킬 만한 음봉인데 거래량이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고수분들은 이제 호들갑 떨지 않고 이제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만 매도하거나 이제 홀딩을 할 겁니다. 저 같으면 전날은 이제 매동을 꼭 체크했을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외국인 물량이 개인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대박 호재가 나왔으면 말이 되는데 이 종목은 그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한 번에 이 자리에서 미친 듯이 뛰어들 정도의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관심 종목에 있었다면 아마 이날 종가에서 소액으로 이제 매수를 좀 해봤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이 거래량만큼 거래가 나오지도 않았고 저런 자리에서 외국인이 냅다 집어 던지고 있는데 작은 뉴스 하나에 개인들이 모두 뛰어들어서 묻지마 매수를 하는 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아무튼 다음 날부터 이 종목은 그냥 상도 아니고 이제 아예 점상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점상은 세력이 시장 물량을 장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써 이제 저 거래량들, 저 앞에 거래량들이 세력의 매집이었다는 게 거의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세력이 시장 물량을 장악하지 않은 종목은 점상 못 가나요? 진짜 초대형 호재가 터져서 거의 모든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까지 홀딩하고 매수하려고 한다면 가능한데 이 종목에서 나온 뉴스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뭐 다시 돌아와서 저 거래량이 이제 그 세력의 매집이었다고 판단한 개인들은 이제 진짜 매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런 대형 거래가 다시 터지기 전까지는 해볼만 하거든요. 그런데 세력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도 점상입니다. 개인들이고 나발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도 상한가이긴 한데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도 1300만 주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사실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있다면 이날은 뭐 수익률도 그렇고 뒤도 안 보고 그냥 뛰쳐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혹시 장중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거래가 저 정도까지 나와버리면 세력들 물량 정리가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종가에라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음 날도 10% 넘게 상승했고 또 어떤 종목은 저런 상황에서도 계속 상승하던데요? 일단 저거 하루치 더 먹자고 달려들다가 이제 패가망신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당연히 이제 저런 상황에서 더 큰 세력으로 이제 손바뀜이 되거나 뭐 기존 세력이 일부 물량을 익절했다가 이제 조정하면서 다시 재매수하고 2차 랠리를 이제 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차저차 뭐 더 가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저런 자리 이제 저런 상황에서 가는 종목보다는 이제 안 가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겁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 뭐 혹시나 하면서 이제 뭐 복권 사는 마음으로 이제 신규 진입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요. 저 아래에서 이제 매수했는데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더 욕심내지 말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이제 매도하는 원칙을 지켜서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5,280원까지 찍었던 이 종목은 7개월 뒤에 이제 1,145원이 됩니다. 즉 세력이 올려놓은 주가는 이제 고점에서 세력이 나갔는데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지 않거나 진짜 호재 뉴스가 없다면 이제 장기 하락을 하게 되고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